자, G7 1반 우리 함께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지금 채원이 제외하고 다른 학생들 다 카메라 켜주시기 바랍니다. 채원이는 저희 카메라 고장났다고 하고. 자, 출석 체크 하겠습니다. 호명하면 크게 그 대답을 좀 해주세요. 김민주 상원. 네. 김재혁 한삼육. 네, 네. 김채원 동대문. 박시연 송곡역. 네. 네. 윤성수 원목. 네, 네. 윤진혁 상봉. 네, 네. 이선우 남대문. 안 왔네. 오늘 많이 빠진 것 같은데? 이아인 송곡. 네. 네. 이채은 상명. 안 왔어요. 최윤선 불암. 안 왔고요. 홍지민 백운. 네. 네, 오케이. 출석 안 부르는 친구 있나요? 대답해 주세요. 안 부르는 친구 있으면. 다 불렀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지난 시간에 그 두 번째 시간이었죠? 두 번째 시간.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그 오리엔테이션 겸해서 여러분들 그 일반 대학과 이제 특수 대학 이런 거 이제 우리가 알아봤었어요. 그죠? 그렇게 해서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우리가 일반 대학만을 좀 알고 있고 일반 대학만을 이제 진학하기를 이제 꿈꾸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은데 또 특수 대학도 이제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혹시 몰랐던 존재에 대해서 이제 몰랐던 학생들은 좀 새로운 경험이 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특히 이제 한국교통대학교라던가 그다음에 이제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이런 학교들은 비전도 또 있는 학교니까요. 만약에 이제 본인이 그쪽으로 이제 흥미가 있는 학생들이 계시다면 한번 이렇게 알아보시고 준비를 하시는 것도 상당히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하다가 못했던 거 있잖아요. 그 각 단과대학교, 유니버시티라는 종합대학교 안에 여러 개 이제 그 칼리지라고 불리우는 단과대학교들이 있죠. 이 각 단과대학별로 어떠한 학과들이 있는가, 요거 이제 우리가 알아보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3페이지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요, 그 저기 자료를 한번 띄워볼게요. 자, 좀 글씨를 좀 확대를 해볼게요. 자, 보이시죠? 자, 대학 진학의 이제 계열 구분에 대해서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 진학. 일단 이제 일반 대학 기준이다라는 거, 그죠? 그렇게 학과가 생각보다 많죠, 그죠? 11,849개다,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를 이제 다 집어넣지는 않고 이렇게 이제 관련 비슷한 성격의 학과들을 좀 묶어본 거예요. 묶어본 거. 이렇게 해서 일단은 이제 대학교에 가보면은 여러분들 여러 이제 단과 대학들이 있잖아요. 대표적인 게 이제 뭐 인문대학이라던가 됐어. 공과대학이라던가 누구야? 말해. 질문 있어요? 누가 지금 방금 뭐 물어본 것 같은데? 선생님, 어, 그 혹시 그 전문대는 어. 그 일반 대학 그 어느 대로 소속이 되는 거예요? 전문대학교는 이제 일반 대학에 포함이 됩니다. 아, 일반 대학이요? 네네네. 그 학과에 따라서 3년제인 학교도 있고요. 2년제인 전문대학도 있고 그래요. 그 전문대가 혹시 그 순위가 있나요? 걔네들도? 아무래도 전문대 같은 경우에는 취업을 목표로 만들어진 학교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취업률이 이제 그 대학 순위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경우가 많아. 알겠습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의대, 예체능 계열 이렇게 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과학 계열이라던가, 그 다음에 이제 교육 계열, 자연과학 계열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이제 인문대학에 이제 존재하는 학과들, 그죠? 이런 학과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언어와 관련된 학과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뭐 국어 국문학, 일어 일문학, 중어 중문, 영어 영문, 도고 동문 이런 식으로 그 인문대학의 대표적인 학과들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학과들도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뭐 사학과라든가 역사, 그다음에 종교, 그다음에 철학, 그다음에 뭐 문헌정보. 여러분들 이제 도서관 같은 데에서 이제 사서 이러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문헌정보학과 출신들이 많다고 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사서 쪽으로도 이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쪽으로도 한번 이렇게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선이 늦게 들어왔나요? 네, 윤선이 왜 늦게 들어왔니? 졸다가. 많이 피곤하냐? 네, 알람 맞춰놔라.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사회과학 계열 쪽으로 좀 보시면 사회과학 계열은 이제 아마 문과 쪽에서도 이제 특히 이 경영경제나 이제 법률 쪽으로에 대한 선호도가 좀 높아요. 전통적으로. 왜 그러냐면은 이제 이쪽으로 이제 취업이 좀 잘 된다라는 그러한 어떤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경영이나 이제 경제, 법 이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좀 경쟁률이 좀 높죠. 실제로 커트라인도 높고요. 정시.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은 이제 좀 특이한 학과들도 좀 있어요. 관광학이라든가 이제 광고 홍보 이런 학과들도 있고요. 이색학과 일반 대학에. 그다음에 이제 사회과학 쪽으로는 뭐 복지, 국제, 그다음에 방송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신방과라든가 언론 매체학과 뭐 이쪽이 다 사회과학 계열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교육 계열이 나와 있죠. 교육 계열은 이제 이렇게 지금 뭐 포괄적으로도 써놨는데 뭐 교육학, 유아교육, 특수교육은 이제 여러분들 장애 그 우두를 이렇게 가르치는 장애 학생들을 가르치는 학과고요. 그다음에 이제 언어교육은 여러분들 뭐 프랑스어 교육, 독일어 교육, 일본어 교육 이런 학과들이 사범대학교에도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인문교육은 여러분들 뭐 대표적인 게 이제 한문교육학과라든가 윤리교육학과라든가 뭐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회교육학은 여러분들이 이제 일반 사회교육, 지리교육, 역사교육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공학교육은 여러분들 뭐 과학교육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뭐 기술교육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연교육은 이제 여러분들 뭐 수학교육이라든가 그죠?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공학계열이 나와 있는데요. 특히 이제 남학생들 중에 이제 상당수가, 그죠? 이제 공과 계열을 상당히 지망을 요즘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건축이나 토목, 그 다음에 이제 기계, 전기, 전자, 통신, 요쪽으로 이제 상당히 취업이 잘 되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대기업으로 이렇게 입사하기도 상당히 쉽고, 그래서 요쪽으로 이제 목표를 잡아서 생각을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과 쪽이나 이제 문과에서도 이제 교차 지원이 가능하긴 합니다만 인원수가 상대적으로 좀 적죠. 아무튼 의학 계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의대, 치대, 한의대가 여기 포함이 되고요. 간호학과 같은 경우에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문과나 이과나 다 상관없이 지원 가능합니다. 알고 계시고요. 이례적으로 연세대학교 간호학과의 경우에는 자연과학 계열 이과에서만 지원이 가능해요. 알고 계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약학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고등학교 졸업한 아이들까지는 약학전문대학원이 이제 있어서 글로 가야 되고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예비 고3부터는 약학대학의 약학과를 올해부터 또 저기 입학을 할 수가 있어요. 또 바뀌었어요. 아시겠습니까? 약사가 또 꿈인 친구들은 약대를 목표로 이렇게 공부를 하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나머지는 이렇게 한번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혹시 여기까지 뭐 질문 있는 친구 있어요? 학과와 관련해 가지고 네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뭐 질문 있을 때 들어오세요. 설명해 드립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교재 한번 펼쳐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이제 우리가 첫 시간에 목차 해설했었잖아요. 거의 패스하고요.
요 C, 그죠? 요 C는 우리 비전 플랜 선생님들이 여러분들한테 공통적으로 이렇게 좀 하고 싶은 말을 이렇게 C로 표현을 한 거예요. 읽어보시고요. 이것도 되게 좋은 C예요.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이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대학 입시에 대한 이해, 그 중에서도 이제 수시와 정시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렇게 해서 스카이를 중심으로 한번 이렇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2022학년도 대학 입시 개선안을 토대로 지금 만드는 거고 선생님이 또 설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도 관련이 있는 거예요. 지금 고3부터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방학 동안에 이제 우리가 대학 입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3월 달부터는 고2의 이해에 대해서 또 수업을 할 거예요. 비전 플랜 시간에. 그렇게 해서 고등학교가 어떠한 고등학교들이 있는지 각 학교별로 이제 정보 이렇게 좀 제공을 좀 해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7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목표 고등학교를 선정을 해서 본격적으로 준비를 할 수 있게끔 서포트를 해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일단은 이 수시 정시로 이제 대학 입시가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 중요한 그 기준이 있죠. 여러분들 뭐 큰딸이나 이제 큰아들인 경우에는 잘 모르실 수도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좀 설명을 좀 드리면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이제 구분이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그 시기예요, 시기. 두 번째가 이 수능 시험 유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이제 이 시기가 수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보통 9월 달 즈음에 이렇게 모집을 합니다. 수시 모집 같은 경우 9월부터 이렇게 모집을 하고 정시 같은 경우에는 보통 무슨 시험 끝나고 수능 시험 끝나고 하는 거예요. 수능. 예? 여러분들 수능이 보통 11월 둘째 주에 보거든요. 원년부터 해서 뭐 그동안 계속 11월 둘째 주 목요일이었는데 이례적으로 작년의 경우에만 좀 이렇게 수능 일정이 좀 달라졌던 거 아시죠? 그죠?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사태가 좀 심각해서 그죠? 작년에만 이제 수능이 12월 달에 있었지. 12월 기억나시죠? 그죠? 원래는 11월 둘째 주고요. 정시 모집이 이제 보통 12월에요. 12월 이렇게 성적표 받고 이렇게. 그렇게 해서 1월, 2월 달에 이제 한참 바쁘고, 그리고 3월 달에 이제 입학식 하는 거지. 그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시 같은 경우에는 크게 학생부 위주와 논술 위주, 정시 위주, 실기 위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게 된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실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은미체가 이게 해당이 되는 거죠. 은미체. 요즘에도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많이 이제 위축이 됐지, 그지? 그래서 이제 음악이나 미술이나 체육, 그지? 이거 이제 입시 학원만 이렇게 이제 뭐 운영을 할 수 있게 해주고 나머지 학원들은 막 지금 집합금지 시키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 거. 그러니까 논술 같은 경우에는 이따가 이제 우리가 또 디테일하게 학교별로 이렇게 표로 또 확인을 같이 할 건데 논술 시험. 뭐 수능이라던가 학생부랑 상관없이 내신이랑 상관없이 순수하게 논술로만 이렇게 학생들을 뽑는 대학교들이 또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뭐 책을 좀 평상시에 내가 좀 많이 읽었다, 아니면 내가 좀 논술을 상당히 좀 이렇게 잘 쓴다, 그런 학생들은 이제 논술 전형을 이렇게 뭐 우리가 이제 보통 수시를 뭐 한 두세 군데 정도, 한 세 군데 정도를 쓰는데 논술 전형을 한번 이렇게 한 군데 정도는 소신 지원해 보는 방법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래도 이제 학생부 위주를 이제 우리가 좀 정리를 좀 잘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학생부 위주는 이제 크게 학생부 이제 교과 전형과 학생부 이제 종합 전형으로 나뉘게 됩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여러분들도 이제 감을 잡고 있겠지만 내신이 상당히 중요해요. 내신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은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학생부 종합 전형도 이제 내신이 들어가긴 해요. 아시겠어요? 자, 그런데 학생부 교과 전형은 거의 내신이 뭐 한 80% 이상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거의 내신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학생부 종합 전형은
내신이 좀 이제 부족하더라도 내신 실질 반영 비율 자체가 낮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드리면 올해 여러분 토피오 졸업하고 그 대원외고 지금 졸업 예정인 선배가 있거든요. 얘가 이제 대원외고에서 내신이 7등급이었어. 7등급. 여러분들 내신 7등급이면은 잘하는 거야, 잘 못하는 거야? 예, 잘 못하는 거예요. 내신 성적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제 절대평가 등급이잖아요. 뭐 이제 90점 넘으면은 A 등급, 80점이면은 뭐 B 등급 이렇게 받잖아. 그치? 그런데 내년부터는 내신 산출을 할 때 상대평가 방식으로 이제 산출을 합니다. 그러니까 1등급은 상위 4%까지, 2등급은 11%까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퍼센테이지별로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나눠요. 근데 이제 그 중에 걔가 이제 7등급을 했는데 연대 경영학부에 합격을 했어요, 올해. 그래서 내신 7등급이 어떻게 연대에 갈 수 있을까? 이거 좀 상당히 이제 궁금할 텐데 내신 실질 반영 비율이 학생부 교과 전형에 비해서 학생부 종합 전형은 상당히 낮다. 그러니까 1등급부터 7등급까지 이 급간이요 0.8점밖에 안 됩니다. 0.8점. 생각보다 좀 작죠. 그죠? 그러니까 학생부라던가 면접을 통해서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충분히 업앤다운을 할 수가 있다는 거지. 0.8점 정도는 점수차는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학생부 종합 전형의 경우에 교과도 들어가기는 들어가지만 학생부 교과 전형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면접 반영 비율이 낮구나라는 걸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여기 이제 비교과가 들어가는 거예요. 비교과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당연히 학생부를 중심으로 해서 그죠? 학생부를 중심으로 해서 자기소개서라든가 추천서 이런 거 이제 들어가는 거고 면접을 보는 거죠. 면접 아시겠습니까? 면접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 관련해 가지고 요거 지금 스카이 중심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거든요. 요걸 좀 메모를 좀 해드릴 테니까 좀 봤으면 좋겠어요. 일단 학생부 종합전형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선생님. 이제 선생님, 뭐라고요? 그 저 질문 하나 해도 되나요? 누구야? 저 진혁이요. 말해. 그 제가 그 예전에 형 그거 대입 관련해서 보다가 그 르네상스 전형 뭐 이런 거 있었는데. 르네상스 전형은 경희대학교 학종이에요. 아, 그래요? 네, 네오 르네상스. 네. 됐어요? 진혁이 됐어? 네네. 오케이. 네. 그래서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을 먼저 좀 설명을 드릴게요. 학생부 교과 전형. 일단은 이제 그 SKY 이렇게 세 학교, 뭐 모든 학교를 다 수업 시간에 설명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세 학교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 학교를 먼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좀 충격적인데요.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선발을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되게 좀 충격적이에요. 왜냐면은 서울대학교는 사립대학이 아니라 국립대학이잖아, 얘들아. 그치? 그런데 내신 관리를 잘 해서 서울대학교에 가고자 하는 학생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죠? 교과 전형으로 선발을 안 해요. 이거 서울대의 배신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어요, 지금 언론에서. 그다음 이제 고려대학교가 상당히 그 실험적인 도전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대는 여러분들 좀 잘 이렇게 체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고대는요 학생부 교과 전형을 뭐라고 부르냐면 학교 추천 전형이라고 불러요. 학교 추천 전형. 학교 추천 전형이라고 부르고요.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여러분들 이제 2022학년도부터요 면접이 폐지가 됩니다. 교과 전형 예고는 교과 전형 지금 면접이 폐지가 됩니다. 면접을 안 봐요. 면접을 안 보고 뭘 중요하게 하느냐? 내신 반영 비율. 내신 반영 비율이 80% 이상으로 늘어나게 된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서울대학교에서 해야 할 일을 무슨 대학교가 해주는 거예요 지금? 고대가 하고 있어요. 고대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요거 학교 가리고 왜 내용만 보면은 그지 고대가 서울대고 서울대가 고대 같아 지금 그죠?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요걸 여러분들이 좀 중요하게 좀 알고 계실 필요가 있어요. 선생님 개인적으로 강조하고 싶은 건 면접을 안 본다고 해서 여러분들 좀 이 학생부라던가 뭐 이런 거 자기소개서 이런 거를 이제 간과하기도 좀 쉬울 것 같은데 학생부 관리 상당히 중요해지는 거예요. 반대로 아시겠습니까? 학생부라던가 자소서의 중요성이 커진다. 요걸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면접을 안 본다고 해서 학생부랑 자소서를 안 보는 건 아니에요. 요거에 대한 변별력은 오히려 가중될 것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주의하셔야 될 게 여러분들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는 건 쓰고 싶다고 해서 다 쓰는 건 아니에요. 어떤 학생들이 쓰는 거냐면 전교 10위권 이내 학생들 추천을 받아야 돼요. 학교장에.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평상시에 이제 이렇게 뭐 리더십과 관련해 가지고 교내에서 이렇게 봉사도 좀 많이 하고 교장 선생님하고의 어떤 관계도 좀 돈독하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거 좀 참고로 알고 계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연세대학교가 나오는데요.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고 부릅니다. 얘네들은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고 부르고요. 얘네들은 이제 그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좀 중요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수능을 보게 될 거 아니야. 뭐 국어, 영어, 수학, 그리고 이제 한국사, 그다음 탐구 과목을 각각 보게 될 텐데 예를 들면 이런 식인 거지. 국어, 영어, 수학이 각각 2등급 이내인 사람만 지원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걸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라고 해요. 연대에서 제시를 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뭐 재현고등학교 전교 10등이다. 라고 할지라도 만약에 내가 뭐 국어나 영어나 수학 중에서 한 과목이라도 3등급을 받았어. 그러면 나는 쓸 수 있는 거야, 못 쓰는 거야? 못 쓰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고대 같은 경우에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자사특목고 학생이나 일반고 학생이나 세임이에요. 왜? 그 해당 고등학교에서 내신 관리 잘 하고 학생 관리만 잘 하면 충분히 고대 갈 수 있으니까. 그치? 그런데 연대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이제 일반고 아이들이 자사특목고 아이들하고 비교해서 보았을 때 선생님 뭐 일반고를 폄하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대체로 일반고 아이들이 수능 등급이 자사특목고 아이들에 비해서 좀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그래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일반고 아이들이. 그래서 연대 학생부 교과 전형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자사특목고 학생들이 좀 더 합격 가능성이 높다, 유리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나요?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학생부 종합전형. 학생부 종합전형. 자, 일단 서울대 경우에 이거 이제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일단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없어요. 얘네들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없고요. 그 다음에 1단계가 서류 평가인데요. 서류로 2배수를 선발합니다. 모집 정원에 2배를 뽑는 거예요. 2배수를 선발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단계에서 면접과 구술 면접을 봐요. 면접과 구술고사를 본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게 뭐냐? 일단 1단계에서 살아남으려면은 서류 평가, 서류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학생부를 중심으로 해서 자소서 이런 것들을 준비를 잘 해야 된다는 거. 학생부. 그다음에 2단계에서는 이제 여러분들 면접과 구술고사. 면접은 사실 난이도가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그러니까 일반 면접이라고 해가지고 뭐 학교 지원 동기라던가 뭐 인생에 있어서의 좌우명이 뭐냐, 뭐 고등학교 때 이제 뭐 재미있게 읽었던 책이 뭐냐, 뭐 이런 식의 일반적인 질문을 하고 답하는 형식의 이제 질문 답변 면접이 진행이 돼요. 구술고사가 이제 조금 난이도가 있는 면접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공 적합성과 관련해 가지고 비교적 난이도가 있는 뭐 시사 이슈라던가 학과 전공과 관련된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는 형태의 면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면접 난이도가 학생부 관리와 면접 난이도가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고등학교에서 면접 관리를 좀 잘 받을 수 있는, 케어를 받을 수 있는 고등학교로 가는 게 상대적으로 좀 유리하겠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자사 등록부가 좀 더 유리할 것으로 보고, 일반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난주에도 선생님이 설명을 드렸었지만 수시 최초로 지금 일반고에서 노원구 섹터에서 지금 순위에 올라온 학교가 이제 58위에 청원여고 얘기했었죠 선생님이. 5명이 지금 합격을 했어요. 재작년하고 작년하고 한 명도 없었는데 올해 수시에 5명이 붙었다라는 건 뭔가 지금 노하우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청원여고가 왠지 구술고사 관리를 좀 잘 해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대가 나와 있습니다. 고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게 또 상당히 또 고대가 또 실험적인 것을 또 발표를 했는데 이거 별표시 좀 해주시고 뭐를 폐지했냐? 자소서를 폐지했어요. 자소서를 폐지했습니다. 선생님, 자소서를 폐지했으면은 뭘로 학생들을 선발하나요? 뭘로 학생들을 선발하느냐? 학생부랑 면접, 구술고사 이런 식으로 학생들을 선발을 한다. 그렇게 해서 학생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짧은 시간 동안에 관리를 할 수가 없잖아. 그치 얘들아?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비교적 오랜 시간 동안 성실하게 이제 관리를 해야 되고, 그죠? 그리고 이제 그 학생의 그 진로와 관련해 가지고 그 노력의 흔적들, 노력의 과정들을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자소서, 그 학생부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즉흥적으로 쓴 자소서를 믿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런 게 상당히 좀 고무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연대 같은 경우에는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적용이 됩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적용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상대적으로 이제 일반고 학생들이 좀 많이 불리해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일반고 아이들이 수능 등급 컷을 못 맞춰서 아예 쓰지 못하는 상황이 많이 연출이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다 동일한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차이가 발생을 하고 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큰 틀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지울게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 대입의 이제 수시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학생부 교과와 종합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논술 시험에 대해서 좀 같이 좀 보도록 할게요. 수시예요, 수시 논술도. 근데 이제 이거는 논술 시험을 중심으로 평가를 합니다. 물론 학교에 따라서 뭐 논술만 가지고 뽑는 학교도 있고요. 일정 부분에 내신도 또 이렇게 들어가는 학교도 있고요. 논술과 내신. 그리고 또 논술, 내신, 학생부를 또 보는 학교도 있고 막 되게 다양해요. 그런데 그 경우의 수를 지금 이 자리에서 막 이렇게 하나하나 다 설명해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논술 전형이 실시가 되고 있는 학교들을 서울 소재 상위 22개 대학들 중에서 논술 전형이 어떤 학교들이 실시가 되고 있는가, 몇 명이나 뽑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했거든요. 그걸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설명해 드렸다시피 학생 선호도가 높은 11개 대학의 2022학년도 학생 선발 방식을 정리한 표예요. 보시면 일단은 우리가 이제 아까 앞서 살펴봤다시피 스카이, 그죠? 서울대라던가 고대라던가 연대, 그죠? 이렇게 이제 학생부 교과와 종합의 인원수를 직접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교과,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선발한 학생의 수가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쵸?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만 2256명을 선발을 하는 거예요. 그쵸? 이렇게 정시로 979명을 선발을 하고요. 맞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대 같은 경우에는 교과로 839명, 종합으로 1488명을 선발을 합니다. 학종의 수치가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학종의 수치가 교과보다 많음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연대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2배 정도 학종이, 그죠? 교과에 비해 더 많습니다. 그쵸?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논술 전형 실시 학교를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 경희대학교가 493명으로 상당히 지금 많이 뽑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과 전형이랑 거의 엇비슷한 것 같아요. 그죠? 교과 전형이랑 거의 엇비슷하고요. 그다음에 고대 논술 전형 없고요. 서강대 169명, 그 다음에 서울시립대 77명, 그 다음에 이제 성대랑 연대랑 이대가 지금 300명대 중반 정도를 뽑고 있습니다. 맞죠? 그다음 중앙대학교가요, 상당히 지금 많이 뽑아요. 686명을 뽑고 있습니다. 교과 전형보다 더 많은 수치를 논술 전형으로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논술에 대해서 좀 감이 있고 책을 좀 많이 읽어서 배경 지식이 풍부하다 이런 친구들이 계시다면 수시 전형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가, 나, 다군 세 군데 쓸 수 있거든요. 중앙대라던가 경희대, 한국외대도 좀 많이 뽑아요. 이렇게 해서 이 학교들도 한번 이렇게 목표로 잡고 계시면 어떨까 이렇게 한번 추천을 드려봅니다. 그러니까 2군데 정도는 학종으로, 나머지 1군데 정도는 논술 전형으로 이해되시죠? 이렇게 섞어서 좀 전형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 그 중에 이제 합격하시면 가면 되는 거고 수시에 만약에 다 떨어질 경우에 이제 그때 이제 정시로 이제 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자, 그렇게 해서 수시 모집과 정시 모집을 이렇게 상위 11개 대학만 놓고 봤을 때 퍼센테이지를 계산을 해봤는데 수시가 61%고요. 정시가 38%입니다. 그러니까 수시의 비중이 지금 뭐 기존에 70%에서 좀 줄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정시에 비해 수시 모집으로 선발하는 퍼센테이지가 더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자, 여기까지 혹시 뭐 여러분들 질문 있으세요? 어렵지 않죠? 괜찮죠? 자, 계속해서 교재 띄워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요거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끝내줄게요. 조금만 더 집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화이팅. 여러분들 이제 수능 주위에 이제 가족들이나 친척들 수능 시험 본 사람이 있으면 좀 아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수능은 올객이에요. 올객. 그죠? 올객인데 이제 수학만 이제 일정 문항이 이렇게 단답형으로 나온다. 그죠? 30% 정도 한 9문제, 8, 9문제 정도가 단답형으로 나와요. 그래서 국어 상대평가, 수학 상대평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어랑 한국사 있지 얘들아. 영어랑 한국사는 절대평가야. 절대평가. 그 다음에 이제 제2외국어도 한문하고 함께 절대평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사탐, 과탐 상대평가입니다. 이걸 이제 다 볼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들 이걸 다 볼 필요는 없어요. 일단은 여러분들 국어, 수학, 영어는 반드시 보셔야 되고요. 반드시 보셔야 되고, 그다음 한국사도 반드시 보셔야 돼요. 한국사 반드시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사탐이랑 과탐이 있는데 보통 두 과목씩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탐 두 개, 그리고 이제 과탐 두 개. 그걸 뭐 다 보는 건 아니고 사탐을 볼지 과탐을 볼지 선택한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두 과목을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그다음에 제2외국어랑 한문은 뭐 꼭 볼 필요는 없습니다. 외국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봐도 되겠지. 자, 그렇게 해서 좀 부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 국어 같은 경우에는요, 좀 필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는데, 공통 과목이 있고 이제 선택 과목이 있어요. 요거 좀 메모를 좀 한번 해보자. 일단 공통 과목. 공통 과목은요, 독서랑 문학이 있습니다. 독서랑 문학 메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능. 그 다음에 이제 선택 과목이 있어요. 선택 과목은 화법과 작문. 화법과 작문. 그 다음에 언어와 매체라는 과목이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독서랑 문학은 반드시 이제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법과 작문이라든가 언어와 매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두 과목 중에 한 과목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그래서 국어는 총 3개의 영역이 이제 나온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교과서에 나온 제시문이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평상시에 독서 활동을 좀 많이 하는 학생들이 유리합니다. 이렇게 좀 빨리빨리 읽는 능력이라던가 포인트를 집어내는 능력 이런 것들을 늘려낼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수학이 나와 있습니다. 자, 수학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잘 보시면은 서론 문제고요. 단답형 문제가 이제 8, 9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100분이고요. 자, 문과, 이과형으로 이제 구분이 돼요. 그래갖고 이제 나형이 문과, 가형이 이과형 문제입니다. 상대평가고요.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좀 메모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수학 같은 경우에도 공통 과목과 이제 필적 선택 과목이 있어요. 일단 공통 과목부터 좀 알려드릴게요. 공통 과목으로는 이제 지금 배우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수원, 수투 과목이 있습니다. 공통 과목, 수원, 수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택 과목이 있어요. 선택 과목은 확률과 통계. 확률과 통계. 그 다음에 이제 미적분. 그 다음에 기하. 이 중에서 이제 한 가지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어랑 마찬가지 패턴으로 수학이랑 수투, 수원이랑 수투, 그 다음 확통, 미적, 기하 중에 한 개 이렇게 해가지고 총 3개의 영역이 수학, 수능 시험에 출제가 된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영어가 나오죠. 영어는 이제 공통 100점이고요. 절대평가, 듣기평가 문항도 17문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지금 토피아 아카데미의 재원생들이잖아요. 지금 수능 문제풀이를 지금 3학년 때 이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제 하고 있는 수준으로 열심히 해주시면 지금 수준으로 이제 수능을 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충분히 여러분들 지금 수준에서 열심히 해주시면 1등급을 다 맞을 수 있을 거예요. 절대평가기 때문에. 아시겠죠? 이제 수학 때문에 좀 힘들어하는 거지 뭐 학생들 보면은 국어나 영어는 대체로 잘하는 것 같아. 그 다음에 이제 한국사. 한국사 같은 경우에 이제 필수 과목이고요. 절대평가입니다. 한국사는 이제 뭐 거의 초등학교 고학년 수준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 이제 올해 것도 이제 풀어보고 기출문제 이제 관심을 갖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상당히 좀 수준이 낮아요. 쉽게 나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암기를 해야지 풀 수 있는 게 아니고 저 대략적인 전체적인 이 흐름 있잖아. 흐름을 알고 있으면 풀 수 있을 정도의 난이도로 나옵니다. 곧 초등학교 고학년 수준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뭐 긴장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교육과정 잘 들으시고 내가 좀 전체적인 흐름이 좀 부족한 것 같아 이런 친구들은 막 책으로 글씨로 된 어려운 역사책 그런 거 보려고 하지 말고
재미있게 나온 만화책 같은 거 있잖아. 그런 걸로 흐름을 좀 잡아주면은 충분히 수능 한국사의 경우에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영역이나 그 역사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만 이제 글씨가 나와 있는 책을 통해서 아니면 교과서를 통해서 이렇게 부가적으로 내용 이해를 해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탐이나 과탐이 나와 있는데요. 사탐, 과탐은 이제 선생님이 화이트보드에다가 좀 몇 개의 과목이 좀 있거든요. 요거 좀 메모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탐 같은 경우에는 9개 과목이 있어요. 9개 과목. 그 다음에 이제 과탐 같은 경우에는 8개 과목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 좀 메모를 해보자 얘들아. 일단 사탐은 생윤, 생활과 윤리. 생활과 윤리. 그 다음에 윤리와 사상. 한국지리. 세계지리. 동아시아사. 세계사, 정치와 법,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경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문화 이렇게 쓰고 있죠. 자 보시면은 9개 맞나 봐볼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9개 그죠? 9개. 그렇게 해서 생활과 윤리랑 윤리와 사상은 이제 철학 개념, 그러니까 철학 관련 과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철학 아시겠죠? 그 다음에 한국지리랑 세계지리는 지리 관련 과목이고요. 그 다음에 동아시아사, 세계사는 역사 관련. 그 다음에 나머지 정치와 법, 경제, 사회문화는 사회 관련 과목이라고 보시면 되고, 특히 여러분들이 올해 중학교 교육과정에서 사회2라는 이름으로 배우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정치와 법, 그리고 경제 내용들이 나올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9개 과목 중에서 2과목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2과목. 문과 쪽으로 가실 분들은 문과 관련 대학교, 학과 쪽 가실 분들. 그 다음에 이제 과탐이 나와 있죠. 과탐 같은 경우에는 이제 1과목과 2과목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물화생지라고 부르죠, 우리가. 물화 생지. 그죠? 그렇게 해서 물리, 화학, 생명과학이라고 하죠, 얘들아. 생명과학. 그다음에 지구과학.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특히 이제 의대를 목표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생명과학 2과목을 요구하는 그 의대가 많아요. 그래서 중학교에서는 이제 생명과학을 생물이라고 부르잖아, 얘들아, 그렇지? 생물 과목에 특히 관심을 갖고 열심히 공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난이도에 따른 구분이에요. 1과목, 2과목은 아시겠죠? 다 쓰셨죠? 자, 시간이 되게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제 마이크 그때 이제 궁금하신 분들 마이크 켜고 질문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무튼 뭐 수업 듣느냐고 수고했습니다. 건강 관리 또 일주일 동안 잘 하시고 인사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선생님, 저 질문 뭐 혼자 남았을 때 저 질문 하나 할게요. 그래 질문하세요. 진혁이지? 왜 안 나가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할게요. 제가 아까 저거 듣기에 내신 7등급이 아까 뭐 연세대 갔다고 들었는데 대원외고. 그거 뭐 어떤 전형으로 들어간 거예요? 학종이지, 학종.